알겠습니다. 이번 총선 비례대표 배분 방식이 이제 현행 준연동형으로 사실상 확정이 됐죠.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각 정당들 지금 유불리 셈법을 두고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설 특별 사면을 단행했는데요. 오늘 전국 현안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윤석열 대통령 설 특별 사면 단행했잖아요. 예, 뭐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행정 제재 감면까지 포함하면 45만 명이 대상입니다.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 있는 민생 경제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사면을 통해 총 45만여 명에 대해 행정제재 감면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합니다. 네, 특별 사면 지금 몇 면이 발표됐고요. 여러 평가가 나오는데 일부 인사 같은 경우에는 재상고를 스스로 포기하고 바로 사면이 이루어지니까 이거 약속 사면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어요. 아마 이제 그 뭐 2심 전심으로 상당히 교감이 저는 있을 수 있다. 네, 교감이 있을 수 있다. 봅니다. 예. 법무부 검찰국장은 사면에 교감 약속 있을 수 없다고 했는데, 예. 저는 있다고 봐요. 있다고 봐요. 그게 현실적으로 분석을 해야죠. 예. 분석을 한다면 사면은 이제 그 형이 확정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 상고 중일 때는 사면이 불가능해요. 그렇죠. 근데 그 이미 김관진 장군은요. 예. 현재 국방개혁위원회 부위원장을 그렇죠. 맡고 예. 중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분에게 사면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김기춘 실장도 블랙리스트로 이제 그 실형이 나왔는데 예. 지금 상당히 고령의 스턴트를 몇 개월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아요. 네. 따라서 이제 그 두 분의 사면은 거의 뭐 이제 해야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었고, 예. 따라서 이제 두 분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사면이 이루어진 아주 저는 적절한 사면을 봅니다. 장윤미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약속 사면 아니냐? 예. 사실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에 대통령에게 자문책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러면 사면을 하고 그런 자리에 모셨던 게 맞는 거죠. 선후관계도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입장 내놨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처벌받은 분들, 아마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예. 실장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이건 과거에 잘못된 관행을 따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 사실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행동들을 했던 거죠. 예. 특정 그런 뭐 정파성을 가졌다고 판단되는 연예인들, 배우들, 네. 그리고 뭐 많은 이런 예술 문화계 종사자들 아주 차별적인 그런 배제 있었던 네, 거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이 좀 전제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아쉬운 사면이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박지원 전 원장이 앞서 그 특사에 김경수 전 지사나 조국 전 장관 이렇게 포함이 돼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았네요. 지금 이제 그 특사의 조국 장관은 이제 그 지금 재판 중에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예. 지금 현재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박지원 원장의 주장이 좀 납득이 안 되고요. 예. 아마 이제 정경심 교수도 기존 건은 이제 형이 확정됐지만 또 추가로 이제 1년이 논 게 같이 재판 중인 게 있잖아요. 아들 예. 문제. 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요? 그렇죠. 예. 이제 김경수 이분만 이제 그 복권 문제가 아마 이제 있는 거죠. 복권 문제 이미 복권 특사로 문제. 풀려났기 때문에. 예. 근데 뭐 그 부분은 지금 예. 뭐 외국에 천천히 뭔지 말씀하세요. 예. 잠시 뭐 뒤에 그 부분만 빠진 겁니다. 예. 장윤미 변호사 먼저 이야기해 주실래요? 네, 예.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뭐 암묵적으로 좀 교감이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데 대단히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부적절한 거죠. 예.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재상고를 변호인의 어떤 설득에도 불구하고 포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는 법률적 리스크를 감내할 가치가 있다라고 본 거죠. 예. 그거는 사실상 특별 사면을 뭔가 본인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좀 확신하고 있었지 않았나라고 보여지는 지점입니다. 예. 아무
아무리 대통령에게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미리 교감 이런 거는 법이 허용하는 정도는 넘은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갈까요? 예, 여야가 총선 60여일 앞두고 본격적으로 컷오프 절차에 돌입했는데요. 공천 접수를 마무리한 국민의힘은 어제부터 부적격자를 걸러내기 위한 서류 심사를 시작했고요. 또 민주당은 현역 평가 하위 20% 명단을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인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이명백 민주당 공관위원장의 목소리 듣고 이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장동영 사무총장이 서병수 의원이랑 김태호 의원을 각 험지에 출마하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선거 승리하기 위해서는 선민구사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헌신해야만, 많은 사람이 헌신해야만 그것이 국민의힘의 승리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불출마하지 않았습니까? 치열한 승부의 장에 많은 이 실력 있는 분들, 중량감 있는 분들이 나가주시는 것이 우리 국민의 힘이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공천은 혁신과 통합의 공천입니다. 후배들을 위해 길을 터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정을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시간에 그 시간은 분명히 후정후가 될 것이고 네, 양당 거대 여야 정당 공천 작업 이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한동훈 위원장이 희생 이야기를 했는데 서병수 의원, 또 김태우 의원, 그 중진 중에 중진 의원들이잖아요. 다른 곳에 가서 출마했으면 좋겠다. 당에서 요청을 했나 봐요. 예. 근데 그 두 분 생각은 어때요? 지금 이제 부산에 예. 민주당이 3분이 있잖아요. 예. 3분이. 예. 그 중에 가장 이제 경쟁력이 좀 강하다. 이분이 그 북강서갑의 전재수 예. 재선 국회의원입니다. 예. 네. 이 지역은 이제 그 서병수 부산시장 출신이죠. 아. 원래는 이제 그 부산진 갑에 있었거든요. 예. 거기에 박성훈 해수부 차관이 내려가고요. 아. 아마 이제 당에서 전재수 의원 지역으로 나가달라. 아. 이래 요청해서 예. 수락한 걸로. 아, 그래요? 이미 서병수 부산시장은 수락했고요. 예, 당내 5선 의원입니다. 예, 예. 서병수 의원.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 경남에도 김해 양산에 3분이 있거든 민주당이요. 예. 근데 그 중에 가장 지명도 높은 분은 김두관, 김두관 의원. 양산 예. 어리죠. 예. 근데 이분이 이제 경쟁이 있다 보니까 이분하고 이제 대항마로는 김태호. 아. 이분이 그 도지사도 2번 하고요. 예. 실제 그 거창 합천 거기에 그 국회의원이거든요. 예. 아마 이제 그 양산 을에 가서 김두관하고 붙어라. 김태우 의원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면서요. 요청했고요. 예.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곧 수락할 걸로. 아, 그렇게 곧 보세요? 수락할 걸로 보면 돼요. 예. 자, 지금 여당에서는 중진 의원들의 희생을 이야기하면서 네.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나도 불출마하지 않았냐.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본인이 불출마한 거는 예. 뭔가 이 당내에서 지렛대로 쓰기에는 상당히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출마를 하고 험지로 나가면 더 유효한 카드가 됐을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번에 이 장동혁 사무총장이 사실상 공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험지로 좀 나가달라라는 예. 요청이 당내에서 있었다. 아니 이럴 거면 왜 시스템 공천이라는 룰을 만들었는지 좀 아, 의문입니다.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물론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고 당에서 여러 이제 논의를 거쳐서 어떤 주자가 다른 지역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그 지역에서 경쟁력을 갖고 좀 민주당과 붙어줬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런 논의조차는 없어 보이거든요. 네. 이런 걸 사천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예.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 언급한 내용도 좀 네. 물어보고 싶은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검찰 정권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란다. 이 어떤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약간 짚히는 부분이 있죠. 예, 이걸 친문 네. 의원들 아니냐라는 네. 분석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문재인 청와대에서 고위직을 지낸 분들 그리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으로 이렇게 등용을 한 분들과 아. 관련한 이 메시지가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 이제 공관위원장이라는 직책은 정말 공천 관리의 가장 수장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누군가에게는 좀 페널티를 줄 수 있다는 결단을 종용하는 듯한 아. 발언이 당내 화합에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당사자라고 지목받는 분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주목이 돼요. 예.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뭐 추미애 장관이 계속 공격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을 이렇게 키웠다고. 예, 예. 아마 이제 제가 보기에 임종석 비서실장, 임종석 전 비서실장. 그분도 원래 인사에 비서실장 관여하거든요. 네. 이런 분들에게 겨냥한 걸로 보이는데 예, 예.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탄생의 가장 원인자는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그분이 선거에서 진 거죠. 본인 부족으로. 그다음에 본인 부인의 그 버카 이런 거게 사법 리스크로 졌는데 그다음에 책임자는 추미애 장관 아닙니까? 예. 오히려 이제 윤석열 총장을 계속 징계하면서 키워준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책임을 저는 친문 쪽으로 문재인 대통령 쪽으로 자꾸 떠넘기는 이런 게 워딩 아닙니까? 예. 이게 아마 갈등이 계속 커질 걸로 보입니다. 예. 아. 다시 국민의힘 공천 신청 상황으로 와서요. 예, 예. 지금 현역 우세 지역에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이 나와가지고요. 이제 그 상황을 좀 볼 텐데 지금 강남을의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 공천 신청했고요. 그리고 부산 진구갑의 박성훈 전 비서관 그리고 구미시 을의 허성호 전 비서관 이렇게 공천 신청을 한 상황인데 지금 다 이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있는 자리잖아요. 예.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자, 지금 박진 전 장관도 서울 강남을 그죠? 지금 현역 박진 의원이고요. 저 강남을을 딱 집어서 대통령이 좀 왜 측근들 그리고 그래도 대통령실이나 장관 했던 분들이 왜 자꾸 저렇게 양지에 가느냐라는 비판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어요. 예. 지금 이제 자꾸 대통령실이 텃밭 간다고 하는데요. 예. 팩트 체크를 좀 해보세요. 아. 제가 알기로 30 몇 명 중에요. 예. 흠지가 더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흠지가 더 많고요. 예,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저게 다 대통령의 뜻이 아니에요. 예. 본인들이 출마하는 걸 대통령이 막을 수는 없잖아요. 예. 대통령은 어떤 특혜도 안 줍니다. 예를 들어 구미의 그 화면에 예, 보면 구미시 허성우 예. 이분이 대통령 뜻으로 내려간 건 아닌 걸로 압니다. 예. 본인이 내려가는 걸 어떻게 막습니까? 지금 저기에 강명구 두 분이 데려가고 있잖아요. 네. 그럼 대통령이 두 분 다 내려보내겠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예. 이 말씀 드리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오히려 이제 비판하는 거는 저 화면에는 없지만 부산의 해운대 갑에 예. 주진우 아. 법률비서관, 예. 그다음에 강남을의 이원모 아. 인사비서관 예. 두 분 가지고 이제 검사 출신 측근을 왜 텃밭 가느냐 아. 이렇게 비판하는데 제가 한마디로 반박하면 텃밭 가는 게 아니고 예. 고향 갑니다. 고향 가는 거예요. 예. 주진우 비서관이 부산의 해운대에서 예. 초중고 학교를 나오고 이원모 이분들이 개포동에서 초중고를 그럼 이게 고향까지 어디 딴 타향에 갑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비판할 건 아니다 봐요. 예. 그렇군요. 그럼 보도는 그럼 왜 나왔을까요? 그런 일단 보도는? 예. 이 주목되는 지점이 있으니까 언론에서 다루는 거죠. 예, 예.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에 출사표를 던진다. 다른 지역에 자신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 대통령실 출신, 대통령의 보좌진 출신이라는 것이 이번 총선에서 큰 메리트가 없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죠. 왜냐하면 현역 의원들이 있는 자리 지금 거의 수치로 보면요. 영남권의 현역 의원 58개 지역구 중에 20개 지역구에서 도전장 냈거든요. 아. TK로 좁히면 훨씬 비율이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미심 위반이 상당하다는 걸 이 대통령실 출신들이 그 타이틀로 선거를 치르기 어렵다는 한 국면을 보여주고 있고 예. 이게 국민의힘 향후 공천 과정이나 경선 과정 중에 상당한 또 갈등의 내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3지대로 갈까요? 예, 이번에 제3지대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미래에서 잇따라 이원욱 조응천 의원이 지금 새로운 제안을 또 했어요. 어떤 제안을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미래대연합에서 이제 벗어나서 다시 원칙과 상식으로 돌아왔습니다. 최소 강령, 최대 연합은 여전히 우리의 전략적 목표입니다. 제3지대 단일 정당을 조기 완성시키는 것은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일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통합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통합공관위는 대통합의 합의 직후 구성한다. 개혁신당 2인, 새로운 미래 2인, 새로운 선택 1인, 원칙과 상식 1인을 추천하여 구성한다. 예, 이원욱 의원이 제3지대 세력에게 통합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이거 성사가 될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데요. 지금 이제 빅텐트는 고사하고 예. 한마디로 이제 찢어진 텐트다. 이준석 전 대표 좋은 제안이라고 하던데요. 이준석 대표요? 지금 개혁신당 대표? 본인은 이제 그럴지 몰라도 예. 이낙연 대표나 이쪽은 이게 절대 참여 안 할 거고요. 아, 그래요? 근데 찢어진 텐트인데 그 앞에 갈기갈기 형용사를 하나 더 붙이면 갈기갈기 찢어진 텐트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너무 원칙과 상식이 4명에서 시작했죠. 예, 예. 거기에 윤영찬 의원이 30분 전에 탈락. 그때 탈당 안 했잖아요. 예. 텐트 하나 찢어진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 조홍천, 그다음에 이원우 화성에 네. 이분이 두 분이 또 이탈했잖아요. 예. 그럼 텐트 2군데 찢어진 거죠. 예. 지금 김종민 의원과 이낙연 대표 이렇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아마 근데 두 분은 이준석 당으로 갈 가능성은 많지만 그러나 그 협상 여하에 따라서는 쉽지는 않다 예. 이렇게 보이고 오늘 금태섭은 종로로 갔죠. 예. 이런 식으로 제3지대가 갈기갈기 찢어져서 저는 빅텐트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은 원래 이제 빅텐트가 사실상 어렵다라는 의견을 계속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고요. 장윤 변호사는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흐름을 보면 예. 빅텐트가 좀 어려워지는 거는 사실로 보이긴 하지만요. 제3지대에 여러 점들로 모여있는 이 진영들이 흐릿하지만 우리가 함께 해야 총선에서 그나마 승산이 있다는 생각은 공유하고 예. 있을 겁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안이 나온 통합공천관리위원회 구상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는 거죠. 각각의 인적 풀을 정말 전국구 그리고 예. 각 지역의 후보를 내세울 정도로 지금 채비가 잘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력풀도 같이 공유를 하고 그걸 가교로 또 한데 모이는데 또 지렛대로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예. 여러 포석으로 이런 제안이 나왔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도 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연동형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이제 선거를 치르게 됐잖아요. 예, 이제 여야 거대 정당이 위성 정당 만들 것이고요. 그 지난 총선 때 의석수를 좀 잠깐 보여주세요. 지난 총선 때 의석수를 보니까 그 여야 거대 정당이 위성 정당 만들면서 47석 가운데 36석을 가져갔더라고요. 그래서 11석만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을 가져갔어요. 지금 같은 방식으로 거의 같은 방식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지금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이 다 위성정당이잖아요. 그렇다면 제3지대가 저렇게 뿔뿔이 만약에 흩어져서 나온다면 빅텐트를 이루지 못한다면은 상당히 어려운 선거가 될 것 같다는 분석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이번에는 더 저는 적을 거로 보는 게요. 예. 지금 이제 그 위성 정당을 두 당이 다 만들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면요. 시뮬레이션 해보면 어때요? 거의 20석에서 21석까지 거의 두 당이 가져갈 겁니다. 거의.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예. 이낙연 당이나 이준석 당은 많아봤자 2석, 한두 석씩. 예. 이렇게밖에 안 돼요. 지금. 물론 이제 그 지지율은요. 그 시뮬레이션은 누가 돌린 겁니까? 근데 예를 들어 이제 예. 그 갤럽 가장 최근에 보면 예. 한 34~5% 정도 잡고 아. 거대 야당을 예. 그다음에 두 당은 한 3%씩 잡았을 때 3% 잡았을 때 3%씩 잡았을 때 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무당층 20% 남아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투표를 100%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저번보다요. 저번에는 이게 그 짝퉁 위성정당, 열린민주당 이런 당도 있고요. 예. 정의당도 선전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정의당도 쉽지 않고 예. 그다음에 통합으로 위성정당 만들면 이제 열린민주당 이런 것도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장미 변호사도 네. 그렇게 보세요? 일단 다당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준연동형제는 유지를 한다라고는 했지만 네. 각 당이 뭐 민주당 같은 경우 사과를 하긴 했지만 이런 비례 그러니까 위성 정당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제3지대가 서울 공간이 상당히 협소해지는 건 사실이고요. 예. 그렇다면 제3지대로서는 어떤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인가? 예. 뭔가 우리가 그래도 큰 하나의 지붕 아래 모여서 새를 구축해야 그나마 국민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판단은 정말 공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적인 환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준연동형을 유지하기로 이제 결정을 한 거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가.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왜 이 결정을 했을까요? 이게 준연동형제를 채택하지 않고 만약에 권역별이라고 하더라도 과거형으로 이게 소급을 하게 되는 병립형으로 회귀하면 한다면 당내에서 분열이란 게 계속 있을 거고요. 당내 분열이 있을 것 그리고 같아서. 더 큰 틀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고민한다면 전 다당제 구축을 위해 지금 있는 현역 의원들이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 약속을 위해서 정말 한 발짝도 아니고 반 발짝 졌는데 그것을 한 두 번 더 후퇴를 한다? 그건 예. 사실 용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여러 이제 고문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쓴소리를 굉장히 높이 던졌던 부분이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공약으로도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했고 그리고 또 다당제가 네.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거듭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이거 준연동형 이제 유지하고 통합형 비례정당, 위성정당을 만들면 결국은
다당제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상 그렇고 예. 위성정당 방지를 하기 위한 어떠한 제도적인 보완책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사실상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히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렇다면 위성정당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국민의힘과 같이 양당이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서 강행 처리 왜 하지 않았냐, 이제 와서 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느냐라고 예. 하는데 이건 책임 있는 정치인의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요, 누구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국 전 장관이나 송영길 전 대표 포함을 할까 관심인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이제 그 옛날에도 이제 최강욱 의원, 그다음에 윤미향 의원 예. 이런 분들이 위성 정당을 통해서 김의겸 의원까지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이 다 재판 받거나 이랬잖아요. 예. 저는 이번에도 이제 그 조국 장관 포함시킬 것 같아요. 안 시키면 독자적으로 저번처럼 열린민주당처럼 만듭니다. 예. 그러면 이게 또 분열되잖아요. 예. 포함시키고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도 저는 포함시킬 걸로 봐요. 예. 왜? 안에 돈봉투 의혹 있는 20명의 의원들이 있잖아요. 예. 송영길 대표가 진짜 앙심포면에게 입을 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재판받고 구속된 분까지 포함시키는 게 과연 맞는가? 이거는 이게 국민들이 심판할 겁니다. 네.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다당제가 좋다는데 37개 당인가 투표를 48cm가 돼요. 예. 이게 좋습니까? 저는 다당제가 좋다는 게 근본적으로 회의가 들고 예. 두 번째 다당제가 좋으면 위성정당 안 만들어야지. 네. 왜 만듭니까? 모순이죠. 자, 정당 득표율대로 나눠서 배분을 하고요. 지역구 의석수가 모자라면 채워주는 방식이 준연동형 비례제입니다. 약간 복잡한데 혹시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분? 예. 네, 일단 예. 원래 그 비례대표제에서 병립형이라는 건 이 정당 명부에 따라서 유권자들이 표를 하면 그 득표율대로 자석수를 배분하는 그대로 것이었습니다. 그냥 배분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예, 양당 제제에서는 제3지대 그리고 제3신당, 뭐 정의당뿐만 아니라 소수 정당이 국회 입성할 수 있는 길이 상당히 제약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례대표 의석수가 47석인데 그동안 그 병립형이었을 때는 그대로 득표율대로 가져갔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준연동형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준연동형이 되면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그 자석수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 채워주는 형식으로 이 제3지대들이 원내에 입성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는 방식으로 제도화한다는 것이고요. 네네. 특히 이번에는 준연동형과 관련해서 이 캡이 또 과거에 쓰여졌던 것이 해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사실상 이제 비례 위성정당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제3지대에서 더 원내 입성을 하기가 좋아지는 국면이 있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준 위성정당이란 표현을 쓴 것은 네. 단순한 꼼수가 아니라 아마 이제 민주당 인사들을 추천하는 제3의 어떤 비례정당이 아닌 정말 다른 좀 지반을 가진 그런 세력들과 연대해서 그분들이 원내 입성하는 그게 길을 터주는 그런 방식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